이미 등록된 지침을 바탕으로 주제 키워드를 입력받아 선택한 검색 엔진 검색 결과 상위 15개를 기반으로 검색자의 의도가 반영된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1번서부터 7번까지는 GPTs, 즉 지침 내역에 이 검색 엔진 분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5번이죠. 아나부의 블로그 수익화 챗GPT 전용 챗봇이죠. 이 챗봇 V6 버전의 모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소스를 공개하고 우리가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수익화에 도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먼저의 목적은 뭐죠? 트래픽을 확장하고 또 방문자를 늘리는 거죠. 트래픽과 방문자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글이 정보성 글은 정보성 글대로의 퀄리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비스 V6 버전의 챗봇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실제로 블로그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검색 엔진, 우리가 구글 검색, 뉴스 검색, 구글 트렌드 검색, 네이버 검색, 네이버 쇼핑 검색, 유튜브 검색까지 이렇게 통합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맞는 먼저 검색 엔진을 분석해서 그 검색 의도가 반영된 키워드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SEO 블로그 글의 초안뿐만 아니라 더 집중적이고 더 디테일한 글까지 써주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아비스 V6 버전의 이 컨버세이션 스타터스에 등록된 이 질문, 이미 등록된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 어떤 내용인지 클릭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미 등록된 지침을 바탕으로 주제 키워드를 입력받아 선택한 검색 엔진 검색 결과 상위 15개를 기반으로 검색자의 의도가 반영된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1번서부터 7번까지는 GPTs, 즉 지침 내역에 이 검색 엔진 분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5번이죠. 키워드는 모델명입니다. 키워드는 이거죠. 그래서 키워드라고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네이버 검색을 할 거잖아요. 네이버 검색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나부 SEO 블로그 V6 여기에 servapi.com 사이트 URL에 API 기능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쵸? 키워드 이걸로 했죠. 그리고 네이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통신에 오류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럴 때는 그냥 다시 분석해달라고 한두 번 정도 더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번 허용해 볼게요. 네, 대화 중이라고 나와 있죠. 정상적으로 해당 키워드를 분석했죠. 서브 키워드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우리가 모델명 뿐만 아니라 모델명하고 LG전자 오브젝트 컬렉션 제습기, 예를 들면 LG전자 오브젝트 컬렉션 이 모델명 혹은 모델명 뒤로 LG전자 오브젝트 컬렉션이라고 제목을 정해주셔도 되고요. 모델명을 적어주시고 여름 가전 필수품 LG전자 오브젝트 컬렉션 이렇게 해서 제목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용자의 경험이라든지 블로그의 어떤 생활이나 패턴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정보성 글을 쓸 거잖아요. IT 제품의 정보성 글, 그러니까 모델명, 그리고 이게 제습기라는 거, 슬림한 디자인과 높은 성능의 조화, 이것도 좋지만 저는 모델명 제습기 한 다음에 LG전자 오브젝트 컬렉션 이런 정도로 써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이렇게 SEO 본문 요약해서 네이버 검색 결과들을 분석한 LG전자 오브젝트 컬렉션 제습기 이 모델에 이 요약 내용을 써줍니다. 검색자의 검색 의도를 반영하여 요약된 블로그 요약 글을 쓰고 또한 그 이후에는 목차를 생성하고 각 목차별 상세 설명을 쓰게 되어 있어요. 저는 분석한 글을 토대로 블로그 글의 목차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목차를 작성하고 있죠. 자, 제품 소개 부분에서는 개요가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습 능력이 있고 에너지 효율 다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일단은 각 목차별로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목차를 토대로 한 SEO 블로그 글을 먼저 작성해 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블로그 글을 작성해도 아마 1500자에서 2000자 정도로 작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성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명령을 하면 됩니다. 네, 저는 등록된 지침을 참고하여 목차 섹션별로 더욱 구체적인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등록된 지침을 참고하여 라고 하는 순간 정상적으로 챗GPT가 작동된다면 GPT의 환경 설정란에 등록된 그 지침을 참고를 할 겁니다. 참고를 해서 이 블로그 글을 작성해 줄 거예요. 드디어 제품 소개 부분 나왔죠? 개요, 특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요, 특징 맞죠? 다음 제품 성능이죠? 자, 제품 성능도 나왔습니다. 성능도 나왔죠? 능력 1등급 기능, 능력 1등급 기능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을 기본적으로 써줍니다. 자, 이 쓴 글을 이렇게 HTML 코드로도 작성을 해주고 있죠. HTML 코드로 굳이 지금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티스토리 블로그나 워드프레스에서 HTML 코드로 블로그 글을 쓸 때
그때 요청을 하면 되죠. 왜냐면 이렇게 뿌려주는 것조차도 토큰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지금 HTML 코드로 벌써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HTML 코드를 쓰지 않고 좀 더 길게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다음에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게요. 제가 쭉 진행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클책 VOED에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토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출력 토큰이 어느 정도 다 사용되고 나면은 챗GPT는 자기가 출력해주는 글의 양의 토큰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은 사실 자기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가장 위에서부터 지워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전에 명확하게 나왔던 결과들을 다 지워나가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들, 즉 정확하지 않은 답변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대화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분명히 출력해 주겠지만 혹시 몰라서 다시 네이버 검색 엔진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검색 결과를 다시 새롭게 인식하고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환경 설정에 등록된 지침을 참고해서 위에서 작성해준 이 목차의 내용을 섹션별로 더 구체적인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하게끔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렇게 HTML 코드로도 나오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로 작성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포함해주면 좋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금 분석해서 그 분석된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보세요. 오류 없이 이렇게 나왔죠. 목차 2번의 제품 성능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다시 분석하겠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21리터의 제등 능력이라고 하네요. 공기청정 기능, 에너지 효율 1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고요. 성능 비교 부분도 있네요. 다른 모델과 어떤 성능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도 나오고 결론 부분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이번에는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제품의 특징을 보기 쉽게 정리해 주세요. 제품의 스펙도 잘 정리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원래는 시각화해서 표 형태로 질문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출력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품의 특징을 정리해 주고 있죠. 자, 요런 내용을 먼저 블로그에 쓰고 아까 이 내용들을 그 뒤로 쭉 받쳐주면 훨씬 가독성이라든지 글을 읽는 사람들의 스타일에 맞게 우리가 블로그 글을 써줄 수 있을 겁니다. 제품 스펙도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블로그 글로 추가해서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죠. 소비 전력이 336W, 이건 거의 정확합니다. 거의 100%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가격도 다 분석해서 나오고요. 우리가 실제로 리뷰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제품 스펙도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는 클로드라고 합니다. 챗GPT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열었냐면요. 이 표를 블로그에 그냥 갖다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 안에 HTML이라든지 CSS 관련된 마크업 언어들이 그냥 가져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쓴 글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들은 표를 직접 쓸 게 아니면 이 표는 그냥 캡처, 스크린샷을 잘 이름을 지정해서 넣는 것을 이야기 드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클로드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클로드의 시각화 기능이 챗GPT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표를 시각화 해달라고 했거든요. 좀 디자인을 예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제가 이미지를 넣지 않았죠. 이미지를 첨부해 볼게요.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이 이미지의 표를 보기 좋게 시각화해 주세요. 이쁘게 디자인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코드 진행 부분을 이렇게 보여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시각화된 데이터의 실제 안에 내부 코드 소스인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면 출력이 완료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챗GPT에서는 볼 수 없는 바로 이 이미지만으로 이렇게 디자인, 시각화해서 나왔습니다. 너무 괜찮죠? 자, 코드를 보면 바로 이런 코드였고요. 이거를 아티팩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클로드는 이렇게 챗GPT에서는 없는 아티팩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